오늘 지금 공지가 된 대로 작가와의 대화 시간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김영하 선생님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정말 성실하신 사진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연세가 있으시고 우리나라 원로 사진가 대열에 들어가 계시지만은 아주 청년처럼 항상 노력하시고 겸손하신 그런 사진가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하실 때도 정말 모두 다 만장일치고 심사에 응해주셔서 심사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과거에는 사진 잡지에 또 발행을 하셨고 그 전에는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남기셨죠.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 모습들의 이야기를 또 이분의 어떻게 보면 발자취가 정말 속속들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고요. 우리 김영하 선생님 모시고 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시하게 잡히는 거 뒤에 사람들이 좀 느껴보니까. 안녕하세요. 저 동방사진상 수상하게 된 김양만입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시고 오셨나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큰 강의, 대화라기보다 제가 가족적인 분위기로 제가 사진 하면서 걸어온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서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사진을 버리지 못하냐고. 그랬는데 저는 제 고향은 전북 고창입니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사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겨우 사진 소풍 가가지고 샷다 몇 번 눌러준 게 전부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진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도 전북 고창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고창 하면은 저 고창 읍성이 운행하거든요. 고창 읍성. 고창 읍성이 유명한데 그 성 연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군에서 현상금을 붙였어요. 이 축생 연대를 찾는 분에게 현상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럼 내가 이거 산 한번 타볼까 하고 이제 축생 연대를 찾는데 이제 제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성을 몇 바퀴 돌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 바퀴 돌았으면 나는 한 바퀴를 돌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성 벽에 새겨 있는 돌을 이제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제 이게 고창 성을 가보면 몇 년도에 어느 고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어느 고을에서 끝나고는 나주시, 나주종, 영광시, 영광종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를 찾으면서 그 성이 그 연대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좀 대단한 게 이제 동국여지스인가 문헌비고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서 고창에 기록된 걸 찾게 됐습니다. 근데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성연대에 계윤 수출이라고는 써있어요. 계윤연에 쌌다고. 그런데 이 계윤연이 어느 계윤인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이 성이 동국여지 승남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1530년 이전에 쌌다는 게 증명이 되고 그 고을의 세계지 이름 중에 무장이라는 이름이 써있는데 그 무장이 조선 왕조실록으로 보면 1418년부터 무장이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그 기록들을 사진으로 찍고 또 성곽의 형태를 사진으로 찍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이야말로 이래 예를 들어서 글자 네 글자 계유 소축이라고 쓰지 말고 그 단종 원년 그렇게만 썼어도 이렇게 역사가 이어질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사진으로 이런 것을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 시대상을 기록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사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때 현상금을 탔어요. 현상금을 그때 타가지고 그 현상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진 학원에 가서 사진 좀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있는데 또 우연찮게 이제 고창 군청에서 사진 담당자가 이렇게 사표를 내가지고 사진 기록 오는 사람을 사진 담당자를 찾던 중 제가 이제 고창에서 축성했는데도 찾고 또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고창 군청에 이제 사진 담당 이제 기사라고 그때 취직이 됐습니다. 취직이 돼서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골을 다니면서 그때가 이제 새마을운동이 새로 일어나는 때였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문하면 눈치가 또 바뀌고 하다 보면 야 이런 것도 이제 안타깝게 이것도 내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변모에 가는 과정을 많이 찍게 됐고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또 이제 또 농촌 사람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걸 좀 찍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1973년부터 사진이 나오는데 왜 또 제 사진이 이제 지금 세월이 지나서도 또 자연스럽게 느껴지다 하니까 제가 사진 찍을 때는 제가 사진을 잘 찍기도 하고 제가 사진 찍는 대상 농촌 사람들이 저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이제 여기 나니까 말고 저 시골 말 쓰고 사투리 쓰고 하니까 만나면 금방 친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벽이 없이 이제 사진을 많이 찍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중에 한 2년 있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좀 더 커진 거예요. 야 나도 좀 작품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좀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속에 또 읽어야 할 책이 또 보인다고 그런 것처럼 또 사진으로 이제 그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또 이 작품 사진도 좀 해보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산업관리대였죠. 산업관리대 사진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인지 저는 사진학과에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학교를 공부하겠다고 와가지고 다행히 저희 형수가 그때 진학지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사진학과가 있다. 한번 가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돈 좀 모았던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마련해가지고 산업을 이제 사진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사진이 좋아서 그냥 찍다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교수님들께 배우고 저는 뭐 어제 제가 수상 소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이문식 교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진 하신 분들은 저도 아실 텐데 이문식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사진학과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저희 그때부터 이문식 교수님께 이제 또 배우고 저는 또 제가 사진을 잘 찍고 잘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사진을 저만큼 모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사진이 찍기만 해서 잘 찍는 것도 없고 그냥 또 이제 거기에 또 이제 뭐 인문학적이나 내지는 또 이제 학술적인 그 소양을 가지고 찍는 거는 또 틀리죠. 보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는데 아는 만큼 이렇게 보인다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작품적인 것을 꿈을 갖게 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이제 팔이 저는 부상을 입어가지고 팔이 쇠토막이 났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이 누워있을 때 우연찮게 신문 하나를 봤어요. 누워서 신문 하나를 보는데 신문에 큰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아는 꿈으로 나도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을까? 혹시 사진기자가 되면 참 좋을 수 있겠다. 관광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꿈을 작업하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진기자에 대한 그야말로 그때는 가당치 않은 꿈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학과를 들어오니까 이제 교수님 중에 이제 동아일보에 그때도 제가 꿈이 뭐였냐니까 저희 집에서 그전에 제 선친께서 동아일보 지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제가 배달도 한 경험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 꿈은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교수님이 물어봐요 저보고 그래서 이 꿈은 뭐냐 물어보면 저는 두말 없이 그냥 사진기자도 아니고 저는 동아일보 사진기자가 꿈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아일보에서 이제 사진 부장님을 하시고 부국장을 하신 이명근 선생님이 보도사진을 강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 제 꿈이 동아일보이기 때문에 그분께 이제 학점도 잘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그분이 가끔 동아일보에서 신문을 많이 시켰는데 동아일보가 그때는 사진 전시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알바 중인데 알바인데 그때는 그냥 학생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있나 하면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다 데이트도 해야 하고 또 음악 감상도 가야 하고 바쁜데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사귈 여자도 없고 오로지 동아리가 꿈이니까 동아리 가서 일을 도와드리는 데 있잖아요. 사진을 붙여드리고. 그런데 제가 동아리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일주일이 행복이에요. 더 동아리 문턱만 들어갔다 나와도. 왜냐면 제가 꿈이 동아리 사진이냐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꿈을 가지고 있다가 동아리에서 사진 공모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순금 메달을 주었는데 제가 순금 메달을 받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늘한테 기뻤죠 이제. 그러면 동아리부에서 이제 그 금메달을 탄 사람들은 동아리부에서 동아리부 동호회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뽕순대 교수, 윤명신 교수, 최민식 선생님, 오늘 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운데 한정식 교수님 다 같이 동호회 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분들께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동호회 회원들을 하는데 제가 또 학창 시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최고 수상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서 상 여러 개 주는 게 아니고 딱 한 명을 가게 주는데 그때 이제 심사위원이 이봉식 선생님과 이명호 선생님 그리고 이제 정두선 선생님 세 분이 심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을 한 번 탔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연속으로 또 인간 상실이라고 해가지고 또 상을 또 받게 됐습니다. 2번. 그래서 그 식장에서 이제 동아리부 사진부장으로부터 동아리부에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시험을 봤으면 감히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그 사진을 열심히 보고 자그마한 꿈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동아리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나중에 동아리부에 들어가서 보고 보니까 저를 인상을 아주 좋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항상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좀 웃으면서 행복해 하니까 거기 지금 그때 선배 기자들이 아유 김영만 스카우트 하면 좋겠다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아리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이제 작은 꿈이라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러듯이 저는 이제 동아리부 꿈을 가지고 동아리부 꿈을 이루었는데 그 뒤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동아리부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신문사에 들어가면 이제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뻔하고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이제 숙직을 해야 하고 또 지방 출장을 가야 하고 출장을 여러 날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동아리부에서 숙직을 하게 되면 책상 위에다 이불을 깔고 잠깐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동아리부 책상 위에서 잠을 자도 행복하고 또 그 다음에 출장을 가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만큼 하는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기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여기서 사진을 보시면 알듯이 저는 제가 사진이 뭐 특별히 사진 축구에서 어디 막 가가지고 얼굴을 하고 그런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도 농촌에서 있을 때는 시골 사진을 농촌 사진을 찍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부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다행히 거기 취재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5.18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5.18 취재를 하더라도 지금도 가슴 아픈 게 그때는 사진을 찍어도 보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외국나니까 그때는 계엄하였기 때문에 계엄에서 이 사진을 쓸 수 있다 하는 그 도장이 그 도장이 찍혀야지 신문에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척에 나는 분들은 제가 이제 광주에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신문에 나오는 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만이 죽었나 살았나는 걱정을 많이 했고 또 광주 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아직 찍어도 나오지를 않지 않아요, 이제 신문에. 그러면 기자들이 광주 시민들은 네? 동아리부 기자야 사진 기자들 전부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배우군 군인들은 또 환영을 해주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또 군인들은 자기 안 지키려고 또 싫어하지 않나요? 그 뜸바구니에서 그래도 야 지금은 신문에 실을 수 없을지라도 내가 언젠가는 기록을 해서 나중에 이
기록을 남기겠다. 그 언젠가는 사진집을 한번 만들겠다. 하는 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한 13년이 흐른 후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이제 출판의 자유가 좀 자유스러워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광주 책을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94년도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게 됐었는데 이 광주 그날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참 대통령에서부터 밑에 비서가 수석 비서들까지 참 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석 비서관은 야 세우초는 참 좋아졌다. 이게 청와대에서 이 광주 책을 들고 다니니 참 얼마만큼 민주화가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뒤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약간 시대때 담을 수 있을까 민주화 운동이 자리 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진은 기본적으로 사실성, 기록성,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 사진을 찍을 때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나요? 이제 광주 그전에 청문회가 생각납니다. 광주 청문회 할 때 총에다가 총에다가 착검을 했냐 안 했냐 청문회가 열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 많은 시간에 군인들은 절대 착검한 일이 없다. 보고 또 여기서 이제 착검을 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착검은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제가 찍은 건 아니지만 신국진 선생님이 찍은 건데 광주일보 기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서너 시간 정도 6시간 청문회 한 게 필요 없지 않아요. 그게 했냐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도 안 되는 일이라고 또 군인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이 딱 증명이 되니까 그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만큼 사진 한 장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1980년대는 이 사진 기자들에게는 이게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민주화의 열기가 가득했던 해였는데 그때 사진 기자들은 방독면이 필수품입니다. 그냥 개인한테 다 치니까 이제 방독면하고 헬멧 그걸 쓰고 다 다녔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기록들이 이어져가지고 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60 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국 선언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옆에 있는 게 더 든든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사진 기자가 가까이 있으면 패배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말 듣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저 시간이 끝나고 사진을 돌아보실 때 사진 한 장 한 장의 그 의미보다도 김영만이 바라보는 시대상 있잖아요. 한 시대상을 김영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래서 김영만의 입장을 한번 같이 돌아보시면 또 다른 의미를 또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사진으로 행복하듯이 여러분도 사진으로 인하여 행복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